야, 평양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이런 키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렸죠. 그렇다면 저 정보위원회는 저런 북한과 관련된 얘기를 설명을 의원들에게 해주는 자리거든요. 자, 그 정보에 끝난 뒤에 나온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원에서 파악하기로는 1월에서 7월까지 아사자가 240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불평과 집단 항의가 있음에 따라 불평 분자 색출을 전담하는 비상설 TF를 신설했다는 보고도 함께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2023년 초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실제 효과를 보지 못했고. 자, 일단 어제 유상범 의원이 설명을 자세히 했죠. 뭐가 아사자 얘기도 있었고요. 뭐 집단 항의 그리고 무슨 TF요. 너무 뭐가 뭐 범죄라는 게 만큼 뭐 TF까지 북한에서 뭐 비상 조직을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런 사항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 내용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고요. 국정원에서도 설명을 해놨는데 한두 달 전 평양 인근에서 폭발물 테러 추정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정황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온다 지금. 일단 국정원은 아직 파악된 바는 없고 동향을 추적 중이다. 뭐가 아직 확인을 못했다는 거죠. 국가정보원에서는. 근데 폭발물 테러. 과거 아주 옛날에도 북한에서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 뭐 폭발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사고인 건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뭔가를 노리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폭발물 테러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하나가 나와 있고요. 하나 더 보죠. 북한 올해 폭발물 탐지 장비로 추정되는 장비 수입 등을 많이 했다. 그렇다면 이게 앞서서 뭐가 연관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신변 불안 때문에 그러는 듯 하다라는 정황. 일단 정황입니다. 정확한 팩트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외부 일정을 수행할 때 보면은요, 멀리에서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고 있죠. 이게 방탄 가방으로 보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사진 보시면요, 굉장히 많아요. 곳곳에. 이게 한쪽 측면에서만 찍힌 노동신문에 지금 공개된 사진으로 보이는데 한쪽에서만 찍힌데 저렇게 벌써 몇 명이 보이거든요. 그럼 반대쪽도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건데 그만큼 뭔가 신병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민현주 전 의원님. 여러 지금 정황을 쭉 묶어보면 뭔가 확실히 심상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요. 그렇죠. 특히나 이게 뭐 그러니까 권력 다툼이라든지 이런 예. 추이가 아니라 민간인에 의한 폭발 시도다 아니냐 이런 예. 정황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고 정황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정보위 국정원에서는 아직까지는 예의주시하고 설명은 있다라고 없어요, 아직은. 하고 있지만 예. 정보통에 따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 코로나와 함께 북한 내부가 굉장히 심하게 동요하고 있다. 식량난이라든지 경제난 그리고 외국과의 교류, 북한이 또 하고 있는 외국과의 교류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물자 공급도 되게 제한적이고 예. 그리고 김정은의 그 권력을 갖다가 움켜쥐겠다는 그 예. 아주 강한 그 의지 때문에 주민들보다는 예. 군사력 중심으로 이게 굉장히 강공 모드를 하면서 북한의 그 민심이 굉장히 동요하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건 이미 여러 차례 보고가 됐습니다. 예. 아마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서 주민들 차원에서 더 이상의 이런 궁핍과 이런 예. 불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 불만의 차원으로 예. 이런 시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 이런 일들이 거의 저희가 보고가 예. 받은 적은 없어요. 물론 있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정보통제론에서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아무리 김정은이 억누르려고 해도 이런 불만들을 예. 사실은 지금 뭐 우리나라 문화, K 문화도 많이 들어갔고요. 서구 문화도 예. 많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의 민간 차원에서의 불만을 잠재우는데 어느 정도의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일단 아사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몇 배씩 늘어났다. 그다음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집단적인 항의라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범죄가 굉장히 빠르게 늘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평양 인근에서 폭발물 테러 추정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뭔가 경계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 신변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상황이요.
자, 그런데요. 얼마 전 지난달이죠. 북한에서 한밤중 열병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열병식이면 통상 군대나 무기 이게 등장하는 건데 당시에 시위 진압 부대도 모습이 있었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미의 사회주의 제도와 미의 일심단계를 해치려는 온갖 계급적 원수들의 악랄한 준동을 무자비하게 쳐갈길 열병식이었어요. 근데 저거는 우리로 치면은 경찰 병력의 모습 같잖아요. 방패까지 들었거든요. 자, 김성환 평론가. 그리고요, 앞서서 정보이 끝나고 설명이 나왔지만 불평 문자를 색출한 전담 TF도 꾸렸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열병식에 이른바 방패 부대라고 불리는 시위 진압 부대가 등장하고 개도 등장을 했어요. 저거는 안보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저건 진압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북한 내부의 진압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저거는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 내부가 지금 뭐 소요나 아니면 동요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코로나19 시기 이후에 예. 완전히 국경을 봉쇄해 버렸잖아요. 예. 최근에 압록강 다리를 거쳐서 처음으로 뭐 태권도단이 버스 2대가 움직였다.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화제가 될 정도로 외부하고 철저히 단절된 상태에서 경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 아마 경제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식량 사정도 별로 좋지는 않을 거고요. 뭐 우리도 민생 이렇게 얘기하지만 북한은 똑같은 거죠. 북한 주민들 그래도 배불리 먹어야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불만들이 쌓이면은 일정 부분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오늘 보도했던 것처럼 하는 쪽에서 폭발물 뭔가 터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소식통의 얘기 이게 사실 소식통 확인되지 얘기. 않은 예, 아직은 첩보거든요. 몰라요. 그 얘기가 뭐 이렇게 보도에 머리로 딱 올라가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거하고 나머지 뭐 얘기가 다 이렇게 조금씩 붙다 보니까 굉장히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사자 사실은 북한이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시절에 최소 100만 명 죽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 200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교할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찌됐든 불안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기대 섞인 얘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다. 국정원이 설명하는 예. 것좀 좀 절제한 상황에서 정보를 충분히 걸러내고 난 다음에 수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정원은 일단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일단 파악해 보겠다. 아직은 잡히는 게 없다. 이런 설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상희 교수님, 근데 열병식의 저 방패 부대는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이례적이죠. 보입니다. 예. 예. 이 사람이 좀 뒤틀리면 안 되는데요. 예.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 김정은은 죽어도 민생은 살려라. 이런 얘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 예.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렇습니다. 이 북한 관련 보도가 북한에 대한 사회가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가 예. 블록화된 사회 아니겠습니까? 관련 보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이런 보도가 왜 흘러나왔을까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왜 나왔는가 이런 게. 그렇죠.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을 것인데 외곽 지역도 아니고 평양 인근에서 폭발 사고가 나고 예.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방패부대까지 동원하는 그런 이례적인 그런 모습들. 이게 북한 내부에 뭔가 변화의 조짐이 많이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뭐 말씀들 하셨습니다마는 장마당에서 시위 자체가 노골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면은 북한 체제가 상당히 좀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흘러나오게 된 것들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 중에서 이 부분들은 뭔가 던져주는 시그널, 즉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모르겠습니다. 뭐 국정원도 아직까지 명확한 설명을 못 하고요. 어제 정부에서는 약간 아사자 얘기, 약간 뭐가 항의나 불만 표시들이 나오고 있고 범죄 얘기 뭐 이런 정도 있는데 어떤 테러라든가 저 방패 부대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가는 거 이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서 탈북 청년이 북한을 향해서 한 소리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의 최고 권력자를 향해서 한 말이죠. 들어보겠습니다. I want to say something to the DPRK government in our language. 독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최고
김정은 위원장 들으라고 한 말이잖아요, 지금요. 뭐 인간다운 뭐 더 이상 독재 뭐 이런 얘기를 꺼내놨어요. 뭐 마지막 김현장 위원장께요. 사실은 탈북자가 계속 여기저기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앞으로 우려선 탈북자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예상이 되죠. 뭐 사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1인 독재 국가 지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이제 저렇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서 가장 큰 노력을 지금 이제 벌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폐쇄적으로 운영한 거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이제 자꾸 알려지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이제 실망했던 특히나 경제적으로 좀 민생적으로 살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분들은 반대로 이런 그 살기 위해서도 역설적으로 뭐 뭔가 이렇게 테러도 일으키고 또 이렇게 탈북도 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북한의 지금 경제 사정이 아사자가 뭐 최근 5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탈북과 관련된 그 행렬들은 더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것도 이제 뭐 내부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최근에 이제 우리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신냉전 체제가 또 공고히 되면서 남북 간의 관계도 되게 강대강 대치 속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의 북한의 체제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또 군사력에 또 더 많은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민생으로 갈 돈이 주민들 줄어든다. 그게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것까지 덧붙여지면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주민들의 봉기가 있고 뭐 북한의 1인 체제가 이제 예상하지 못하게 붕괴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예의치 못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미리 좀 대비하고 또 북한을 대화 체제로 좀 끌어내는 그런 노력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자, 북한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고민을 주죠. 지금 대결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북한에 무슨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질문도 지금 많이 나오고요. 전문가분들이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지요.